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강의하게 될 김인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4학기 맞이해서 반갑게 강의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됨을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이해하고 이겨나가도록 해요. 자, 오늘은 그 2주를 이미 수업을 못했는데 1장 내 삶의 주인 되기를 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는 조별 단위로 모여서 어, 자신이 활동하고 강의 듣고 활동하고 조별 토론하고 이런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앞으로 PBL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강의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요 우리 교재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거 우리가 그 어, 양서원의 그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셔서 그 활동지를 주로 이제 많이 있으니까 활동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는 그 자신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가 정해진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정했지만 그 아직 확신을 못 쓰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학생은 자기가 정해진 그 정한 그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한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은 이 기회를 통해서 물론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혼란스러웠다가 다시 정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목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긍정의 삶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괜찮은 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 예쁜 소녀처럼 보인다고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그림 있습니까? 예, 마귀의 할멈도 보인다고요? 예, 그렇죠. 어, 두 가지 다 보이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소녀의 옆모습은 마귀의 눈이 귀로 여기고 약간 작은 코 이렇게 보면은 예쁜 소녀고 그 귀 쪽을 큰 눈으로 보고 큰 코에 찢어진 입 턱을 본다면 마귀 할멈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이 있고 슬픔이 있는 반면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어떤 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예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생각을 하자. 나 자신을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 어떤 꿈과 행복을 가졌었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도대체가 나는 무엇 때문에 방황을 했고,
그리고 어떤 거를 잘했고 그러한 잘했던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가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현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백석대학교 무슨 전공에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집에서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잘하고, 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현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미래의 삶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년 시절 자신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다고 미래의 꿈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위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는, 나는 누구인가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나는 무엇인가는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는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게 되고, 또 어떤 역할이 맞는지를 모르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성취 스토리를 발견하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조세프 캠벨은 일생의 진로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기쁨에 따르는 데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쁨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쁜 곳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사례를, 학생 사례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평탄하게 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3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방황을 했어요. 집이 싫어서 집을 나가고 친구 자취방에 전전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그 중요한 1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했지만 언뜻 대학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2개월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대전에 있는 지방 대학을 갔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갔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저는 대학에서
1, 2학년 때까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술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많이 놀기도 하고 공부는 안 했었죠. 그런 방황의 세월을 거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원을 가지 못하고 군대로 들어갔죠. 군대에서 27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다 배운 것도 잃어버렸죠. 제대하고 나서 뭐 회사도 떨어지고 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고시촌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6개월 동안. 제 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저는 우연히 날라온 그 보령제약 광고를 보고 보령제약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보령제약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총무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무 인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더 빠른 진급을 위해서 직장을 3년 반 만에 옮겨 다니면서 1년 반 만에 한 다섯 곳에 직장을 옮겨 다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이 방황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을 또 시작을 했죠. 마지막엔 사업을 또 5번이나 시작을 해서 다 실패하고.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정말 저에게 큰 기회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때 그 당시 91년에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텔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북부동맹이 이제 친미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친미 세력과 함께 그 에메랄드라는 보석 가공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일확천금을 노리던 같이 3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을 때 저의 상사 한 분, 그리고 보석 전문가 한 분, 저 이렇게 3명이 의형제를 맺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5년이라는 허송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큰 거를 땄는데 1년에 벌 수 있는 것이 한 250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몇 년을 일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실버타운을 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걸프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영어 학원 강사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로는 절대로 만족도 못하고 살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노동부에서 IMF에서 실직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야, 내 나이에 39살에 그 많은 직장 경험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으랴. 나는 이것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자격증을 따서 유료 직업 소개서나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공부를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득한 후에 바로 노동부에 필요해서 이제 노동부에 입사해서 이 공무원 조직과 난 너무나 잘 안 맞는 사람인데 거기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 아닙니까, 인생에. 그래서 대학원을 진로 직업 상담 전공이라고 하는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42살부터 대학원을 다니다가
6년 반 만에 6년 반 만에 대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2007년도에 이 백석대학교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퇴 후에는 이 교수보다는 내가 정말 과거에 하고 싶은 그런 사회복지 사회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자신의 어떤 꿈과 목표가 분명하면 언제든지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자신의 에너지가 자신도 모르게 그 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학생의 사례,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사례인데요. 그 한 학생이 이제는 쓴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분야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유치원 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여 처음으로 그 소질을 인정받았다. 그 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포스터 그리기, 상상화 그리기, 백일장 대회 등 여러 행사에 참가하여 계속해서 상을 타왔다. 이를 지켜본 주위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다. 나는 이러한 재능을 키우기 위해 인문계를 원했던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시각 디자인 학과가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고 2학년 때부터 나의 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워나갔고 고3 원하는 학과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꿈을 안고 원하는 전공에 들어왔지만 현실은 나의 이상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고 그래서 대학 생활 2년 동안 계속되는 고민과 방황을 하면서 쉼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선배와 후배, 좋은 멘토와의 만남을 가졌고 그들의 조언과 경험을 들으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3학년이 돼서야 두 개의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내년 졸업작품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35살 이전에 최고의 여성 영화 감독이 되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외롭거나 방황하지 않으며 현재 시간을 금처럼 아껴 쓰며 때로는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미래의 모습은 나의 먼 미래에 대해 아직까지 거창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내년의 졸업작품에 나의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나의 작품이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작으로 뽑혀 좋은 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다. 더욱 욕심을 내자면 영화에 직접 연기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다.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천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듯이 나 또한 최선을 다하여 남들에게 노력형 천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의 미래의 모습까지 그리고 나서 한번 느낀 점을 살펴보면 자,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재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자책하면서 방황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다. 비록 나의 꿈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본다. 이제부터는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훗날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삶이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느낀다. 자, 이렇게 느낀 점을 한번 썼습니다. 사실상 저도 어떤 때는 일이 너무 많이 쌓일 때는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괜히 그냥 고민과 불안감이 막 쌓여요. 일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노력하고 처리해 나가면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로 탐색을 한 학기 동안 할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비전, 미래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머릿속에 그리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삶의 주요 사건 중심으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제가 이거는 전 시간이 뭐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 그 핵심적인 모습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그 한번 쓰고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부족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과제 하듯이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긍정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긍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전 살아오면서 초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사업까지 마지막 실패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뭐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거야. 또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더 좋은 삶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저 와이프는 얼마나 속썩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리 알게 되면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고생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환경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나의 가정적인 환경, 뭐 주위의 환경들 많죠.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에디슨하고 링컨으로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째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999번은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1999번의 실패를 하셨는데 그때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에디슨이 한 말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1999번은 지금의 전구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결국은 하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어려운 시련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한 여러분의 행복한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내 미래를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잘 극복을 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링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고 또 정치적인 측면도 아주 많이 실패한 분이지만 그 실패를 더 큰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계속 올라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실패를 인정했다가 하면 그 계단에서 멈췄겠죠. 그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소 험난하긴 했지만 조금 미끄러졌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링컨이 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 사고를 전환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 스스로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긍정의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긍정적인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에너지인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데 아래 이제는 긍정적 사고 전환하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발생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현실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뭐 여러 사건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이별, 또 시험을 망쳤다. 아니면 뭐 부모님하고 싸웠다. 이러한 어떤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 사고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감정은 매우 우울하고 불안하겠죠. 매우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하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감정이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행동은 어떤 일을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긍정적 쪽으로. 부정적 쪽으로는 버리고 긍정적 쪽으로 살펴보시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 사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생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은 매우 우울해지고 행동은 소극적이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똑같은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감정은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생성할수록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들었던 일을 극복했던 사례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일단 힘들었던 경험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여기다 적어 봅시다. 예, 생각이 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참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나의 감정과 행동은 어땠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정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천붕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돌아가셔서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은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왜 남들 다 기뻐하는 날에 나는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 감정은 너무나 슬펐고 우울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되면은 술을 잔뜩 먹고 교회에서 가끔은 추리를 발로 차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행동이. 그런데 대학에 와서 우연히 그 설교를 통해서 하느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데리고 간 거라는 것을 단순한 논리지만 그때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바꾸고 나서 열심히 그 교회를 다녔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건들이 많을 텐데 이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 괜찮은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괜찮은 나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자신의 외모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와 외모를 먼저 바꾸고
외모를 바꾸게 되면 내면적인 것도 자연히 바뀌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나란 감추어진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고 내면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었고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확인하면서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꿈과 목표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외면적인 측면인데요.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면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켜주며 자신감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인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덕을 쌓아가는 것이고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웃음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둘째, 나는 행복해, 나는 운이 좋아, 세상은 살 가치가 있는 곳이야 하고 반복해서 외쳐보고 자, 편안하고 좋은 인상은 그렇지만 편안하고 좋은 인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자,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웃는 얼굴의 생활화가 필요하고 우리 뇌에게 이런 기억을 줘야 됩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웃는 얼굴 연습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5초, 6초 이상 머물고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기억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전부 긴장하고 있죠. 웃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사진 찍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요. 자, 웃읍시다. 자, 화이팅 합시까? 화이팅! 뭐 스마일 이렇게 웃음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외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뇌가 아직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런 한 비근한 예로 힐러리 여사하고 전 영국의 다이애나 비를 생각해 봅시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상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비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맞춰서 정말 영국에서 귀족도 아닌 사람이 왕자와 결혼해서 그런 행복한 삶을 너무나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를 못했죠. 한 번도 웃는 얼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교통사고로 저 세상을 간 다이애나 비, 힐러리 여사, 자신의 운명을 극복을 큰 항상 웃는 얼굴, 큰 웃음이 힐러리 여사의 운명을 바꿨다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바꾸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뀔 수 있다. 자, 저도 이러한 웃는 얼굴 만들기 위해서 웃음치료 2급도 했고 1급까지 했어요. 근데 박장대소 같은 거 기억나는 그것밖에 없는데 박장대소를 하니까 막 박수치고 다리 굴르고 막 웃는 거잖아요. 막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한번 해보자. 저는 여태까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정말 그런가? 정말 김민 교수가 저렇게 인상이 좋나? 이렇게 이제는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늘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의 방식대로 한번 하고
여러분들만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실행해 나가면 여러분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말 오늘 요거만 바꿔 연습을 하더라도 이 수업에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평상시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학교 올 때, 저는 출근할 때 거실에 있는 거울을 쳐다보고 웃는 모습을 쳐다봅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뭐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도라지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뇌 기능을 살펴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웃는 모습을 5초 이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5초 이상은 한 2번만 쳐다보고 나머지는 조금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장에서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과 같이 했는데 이 오프라인이니까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웃음을 나타내주는 단어 생각해 봅시다.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도라지, 이런 것들을 저 따라서 해봅니다. 자, 손바닥을 펴시고 손바닥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울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셔도 됩니다. 집이니까 거울을 갖다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 앞에서 일단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비록 학교는 못 가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즐겁게 수업을 한다. 잘 듣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도라지, 네, 5초 이상 머무릅니다. 미나리, 개나리, 사시미, 그렇지, 배시시, 우습지,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고 나가면 이상해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내가 특별히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 몸도 가볍고 행동도 가벼워요.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했던 것이 이제는 약발이 효력이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점심때 되면 또 학교 다니면은 그 수업들을 공부하기 싫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이제 저는 낮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가상적 전화를 하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가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려서 한 번은 혼쭐을 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무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시고 소리는, 대화는 짧게, 웃음은 길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써갖고 그냥 하고 싶은 일 다 뱉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모습은 안 보이지만 핸드폰을 들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핸드폰을 듣고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를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똥이냐? 이름이 개똥이가 뭐냐, 개똥이가. 너 이름 하나 참 이상하다. 이름 바꿔. 그러니까 네가 늘 개똥이지. 예. 이렇게 이렇게 한 5분 이상 이렇게 하면은 5분이 굉장히 길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확 풀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를 지나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이게 또 기분이 나쁠 때가 많죠. 또는 기숙사에 갔는데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친구가 음악을 틀고 아니면 떠든다든지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죠. 또 집에 왔더니 뭐 청소하랴 아니면 뭐 공부하랴 잔소리 또 뭐 동생하고 언니하고 오빠하고 다툴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풀까? 자,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웃음을 연습해 보는 건데 어디에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자, 혼자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아, 예, 잘 아시는군요. 화장실이죠. 예, 화장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소리 안 나는 웃음을 웃는 그 탤런트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고향의 밥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다니시는 치부란 선생님, 이 파웃음이죠. 이 웃음을 하되, 뭐 소리 안 나는 웃음을 하라니까 어떤 학생은 그냥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니? 그러면 얘 웃는 거래.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입을 웃는 모습으로 찢어지도록 크게 벌리고 이가 다 드러날도록 해야 네가 웃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내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초, 20초 또는 호흡이 긴 사람은 30초까지 가요. 자, 그럼 한번 그 저하고 같이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소리 안 나는 웃음 시작. 그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거예요. 소리 안 나게. 자 소리 안 나는 웃음 다 함께 시작합시다. 시작. 예, 저 여기까지 웃었어요. 지금까지 웃는 학생이 있으면 굉장히 호흡량이 긴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한, 3번 이상을 반복하다 보면은, 정말, 이마에 땀까지 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어,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연습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긴장 상태에서는, 또, 웃는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취업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면접 때 중요한 면접 때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웃지를 않아요. 야, 그래서 이런 긴장 상태에서도 뇌가 기억을 해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 마지막 필사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말할 때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한테 웃지 않고 한번 야, 동찬아, 너 밥 먹었니? 이런 것보다 웃으면서 야, 동찬아, 너 밥 먹었니? 목소리 톤이 틀리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할 때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그렇게 습관화되는 거죠. 그러면 화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한번 웃으면서 화를 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웃는 얼굴에서 화난 목소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단련 그 훈련된 성우들도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야 해보세요. 이 야스리가 화난 목소리로 야 임마, 야 임마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야 임마를 한 건데 화난 목소리 같아요? 안 같죠? 그래서 이 화날 때도 내가 웃으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할 때도 웃으면서 욕하고 야 이 죽을래 너 까불고서 이 싸가지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게 화난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듣기에는 어 그냥 화를 안 낸 사람 같이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얘기할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훈련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취업은 끝이에요. 밝은 표정을 갖고 밝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우리가 나를 분석하고 나에 맞는 경력 관리를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괜찮은 나에 대해서 작성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건데요. 시간상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을 적고 또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하는 이유, 느낀 점 요거를 간단하게 작성을 좀 해보시고요. 한번 큰 타이틀만 있는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실천 과제로 오프라인이 되면은 그 이걸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느낀 해고선 느낀 거 발표를 또 한번 시킬 거니까 꼭 발표를 희망자에 한해서 시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런 그 발표를 안 시킨다 해도 나를 위해서 한번 실천 과제를 한번 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고요. 실행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첫 번째 시간 마칠까 합니다. 다음 2교시에서 만나기로 해요.